안녕하세요. 인천 기술사 학원입니다. 자, 25에서 26년으로 넘어가는 138회 데뷔반. 이 138회 데뷔반에서 그 10주차 때, 10주차 때 쪽지 시험이라는 거 봤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쇼크리트 리바운드율, 그리고 2번 문제가 나툼 천단부 역울 발생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라는 조금은 간단한 이 쪽지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2교시가 끝난 다음에 쪽지 시험을 보죠. 그래서 요번에 쪽지 시험 봤었던 거 보니까 이것만은 좀 바꾸자, 이것만은 좀 고쳐서 하자라는 부분을 몇 가지 사항들 가지고 이제 가져왔고요. 잘 쓰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아직도 초보 티를 못 벗어나는 부분들, 그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술형 문제를 쓴 거죠. 그렇죠? 천단부 역울 발생해서 맺은 말입니다. 무조건 발생하므로 이러지는 않죠. 그죠? 나툼에서 왜 역울이 무조건 발생한다고 봅니까? 계측을 상시적으로 시행하며 그에 따른 보조 보관 공법을 즉각 시행한다. 그리고 내공변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매진말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으냐 라고 봤더니 제가 한번 예제를 쓴 겁니다. 천단부 역울은 적기에 보조 보강 대책 시공으로 저감 및 방지가 가능하며 실시간 CCTV 등의 스마트 페이스 매핑 등이 필요함, 뭐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볼게요. 그렇게 이제 세로 부분으로 반쪽만 쓰고요. 오른쪽은 안반, 반은 곡선을 가지고 수업했던 거를 이렇게 명기를 하는 거죠. 매우 공학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본인은 내공 변이랑 천단 치마계를 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설명한 건데 그거보다는 그래프가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분 한번 봐볼까요? 보니까 아직도 꾸며주는 말이랑 주어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보니까 나틈 천단부의 역울이에요. 그쵸? 나틈 천단부의 역울. 이 의가 생략이 된 문단이죠. 그러면 이 꾸며주는 말은 나틈 천단부 부분이 될 거예요. 근데 이 2번과 3번 대제목을 보니까 꾸며주는 말 위주로 작성이 됐다. 나틈 시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나틈 시공 순서. 주어는 역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제목이 가야 돼요? 나틈 천단부의 역울 발생 시 문제점. 그래서 주어가 두 번째 대제목에 들어갔죠. 세 번째 대제목을 봐볼까요? 나틈 천단부와 측벽부 역울 특징 비교. 그래서 나틈이 이렇게 터널에 생겼을 건데 이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 천단부에 대한 어떠한 역울이 발생되는 거를 물어봤죠. 그러니 나는 이 천단부 역울과 이 측단부, 측벽에 대한 역울을 특징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어떻게 돼요? 2번 대제목과 3번 대제목에 똑같이 역울, 묻고 있는 이 주어가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엑스트라로 대제목을 쓰더라도 이렇게 주어가 대제목에 들어가도록 꼭 써주셔야 질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분 보니까 요게 이제 여굴 최소화 고려사 그쵸? 여굴 똑같이 되져 있죠 그쵸? 잘 되져 있죠. 주어 부분이 그대로 대제목에 잘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이 답안에서는 요것만은 고쳐주자 그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여굴과 지불선이라 그랬으니까 표를 쓸 때 물어본 거가 앞쪽 그래서 이쪽이 여굴 왼쪽이 여굴 오른쪽은 안 물어봤으니까 추가로 쓰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지불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답안지는 여굴과 지불선은 그렇게 크게 해당하지는 않아요. 여굴 발생 시 문제점이죠. 왜? 물어보는 게 원인과 대책을 물어봤는데 뭐가 빠졌다? 문제점이 빠졌다. 그래서 답안지에는 여굴 발생 시 문제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물어본 게 원인 및 대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것은 아무리 늦어도 23번째 줄부터 쓰기. 즉 여기가 23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23번째 줄부터는 무조건 물어본 거 첫 번째가 들어가 주셔야 돼. 안 물어본 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답안지는 안 물어본 거를 너무 오래 쓰고 있다. 한 페이지를 넘어서 두 번째 페이지 중간까지도 안 물어본 것만 쓰고 있다. 도대체 언제 물어본 게 나와요? 라고 채점위원이 물어보겠죠. 안 좋아요. 그러면은 자, 요거 이제 그 본론을 쓴 건데요. 역을 방지 대책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뭐 RQD, RMR, Q 시스템을 한다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썼어. 이 대책위는 물론 조사나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공법 이야기가 정확하게 많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거보다 더 많이 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지. 정작 공법은 별로 안 쓰고요. 볼까요? 뒷장 넘어오니까 첨단이니까 포폴링이나 파이프루프 아니면은 무진동 안팎의 미진동 발파 이런 거 조절 발파 이런 걸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 요거 봐봐요. 요거 자유명 확보 후 굴착 적정 굴착 방법 적용 처리 안전 대책 그래서 락볼트랑 뭐 쇼크리트 써주고 정작 이러한 중요한 공법들은 안 써줬죠. 포폴링이나 파이프루프는 집안이 안 좋은 특히 첨단부 여굴 진행성 여굴이 발생하는 곳에 해야 됩니다. 해야죠. 강간다단 그라우팅 해야죠. 그러한 공법들을 정녕 안 써주고 무엇을 지금 많이 써준 답안이다. 결국은 요 조사 방법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많이 써줬다. 정작 대책에 대한 공법 이야기는 정확하게 써준 게 별로 없다. 안 좋으니까 포퍼링이나 파이프 루프 강간다단 그라우팅 같은 걸 해줘야 되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끝까지 다 써주기. 개요는 소괄호 1, 소괄호 2, 소괄호 3인데 중간에 너무 중간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 뒤에는 안 썼어. 그래서 나트미를 설명하는 거는 키워드가 안반을 주지보 제로. 여굴은 누드 지수나 발파 개수를 잘못 적용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내용을 뭐뭐하며 발생하며 콤마 누드 지수 발파 지수와 상관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줄을 꽉꽉 눌러서 써주세요. 개요를 있어 보이잖아. 만약에 이 부분을 안 썼다 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추가로 안 썼다 그러면 너무 헐렁한 답안이 되죠. 그러면 안 좋아요. 잘 모르는 것처럼 치부될 수가 있겠죠.
자, 발생 원인입니다. 암반이 안 좋은 암반이라든지 그냥 암판정 오류 이런 것보다는 암질의 조건, RQD가 50보다 작은 집안이었다든지 이런 걸 써야지 명확하고 제대로 된 답안이 되겠죠. 관리적인 원인이네요. 작업 반장, 기준 미준수, 공정 중심 시공.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기술자의 수치라는 거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공학적인 말. 지하수가 많다든지 향사나 배사 구조로서 종단면에 맞지가 않는다든지 불연속면이 많다든지 페이스 매핑을 잘 안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학적인 이야기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제발 이런 거는 좀 바꿔주자. 바뀌어야지 삽니다. 자, 그 밑에도 봐볼까요? 위에 대제목에 대책이라고 썼으니까 요 소제목에 굳이 똑같은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쓰지 마세요. 방지, 처리 이렇게만 쓰면 되죠. 정확한 대책을 써야 됩니다. 무진도 안팎의 포포링, 파이프루프, 조절발파, 미진도 분파 등등등 세부적 구체적으로 공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답안이 아니었다. 우리는 토목 시공 기술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대책들을 써줘야 된다. 강관 다단도 있네요. 그죠? FRP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공법들을 교재에 다 있는데 안 써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갑자기 여굴과 지불선의 상관관계, 여굴이 발생되는지 안 발생되는지 감시해야 되는 거를 써야 되겠죠. 세 번째 페이지는 그게 뭐다? 계측이다. 터널하면 뭐다? 계측이다. 계측은 어디에 써야 된다? 터널은 세 번째 페이지에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웃됐죠. 여굴은 여러 가지 여굴이 있지만 진행성 여굴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 그냥 단어만 진행성 여굴 이렇게 써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 공부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자, 이 그림을 봐보세요. 그림이 얼마나 엉망이죠. 엉망이에요. 요 정도라도 그리세요. 요 정도 그리는 거 연습하는 거 안 어려워요. 한 10분, 길어봐야 한 15분 연습하면 충분히 될 거요. 이렇게밖에 못 쓴다는 건, 쪽지 시험 때 이렇게밖에 못 쓴다는 것은 연습을 평상시에 한 번도 안 한다는 뜻밖에 안 돼요. 연습을 했으면 이러한 그림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어떠한 채점위원이 합격을 시켜줄까요? 절대로 합격을 안 시켜줍니다. 자, 이 용어 문제도 보니까 쇼크리트의 리바운드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쇼크리트는 꾸며주는 말, 리바운드율은 주어.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보는 것은 개요라고 써주는데 지금 리바운드율이 주어죠. 리바운드하고 리바운드율은 다르죠. 그렇죠? 그 여기 대제목 2번을 보면 쇼크리트의 역할, 쇼크리트 공법의 특징, 쇼크리트 시공시 유의사 이렇게 쓰셨는데 리바운드율을 물어봤는데 꾸며주는 쇼크리트만 쓰고 있죠. 주어를 써야 되겠죠. 주어.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이거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써보니까 쇼크리트 리바운드율 증대 시 문제점. 쇼크리트 리바운드 증대 원인, 쇼크리트 리바운드율 저감 대책. 뭐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면 되겠죠. 제발 물어본 거에서 주어랑 꾸며주는 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서술형 답안도 마찬가지죠. 나트문 꾸며주는 말,
주어는 역을. 왜냐 그러면 역을 발생 원인, 역을 발생 대책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니 두 번째 대제목 보니까 나틈의 시공순서. 꾸며주는 말이 주어가 왔대요. 세 번째를 보니까 나틈의 안반 반응 곡선. 꾸며주는 말이 주어로 왔네요. 주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어로 쓴다? 나틈 첨단부 역울 발생 시 문제점. 역울을 물어봤으니까 역울 발생 시 문제점. 이렇게 쓰면 이제 주어가 대제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관성 있는 답안을 쓰고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것들을 무시해서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 국어는 우리가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또 다른 답안지를 보겠습니다. 첨단부 역울 발생 원인이라고 썼으니까 답안지 소제목에 뭐뭐에 따른 원인, 뭐뭐에 따른 원인 이런 거 쓰면 시간이 가잖아요. 그죠? 굳이 대제목에 쓴 것을 소제목에 따라서 또 쓰고 있어. 시간이 많이 간단 말이야. 이거 세 개를 합하면은 한 줄을 남들보다 더 쓴 게 되겠지. 그럼 뭐라 쓰면 돼? 지형, 지질적.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작업 방법적, 발파 공법적.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매우 쉬운 겁니다. 요거 모를 수가 없겠죠. 한번 이야기를 듣고 제발 이런 것 좀 지키시면은 남들보다 몇 초라도 빨리 쓸 수 있잖아요. 맨날 시간 없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하시면 공부할 때 적용하시면은 답안지 쓸 때 적용하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들으면서 들어주세요. 뭐 이게 구독과 좋아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왜? 본인이 이거 못 썼으니까 파악 못 하고 있으니까 남이 실수한 거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쳐서 시험장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